하루 만에 코스피 시가총액 377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만 전자가 깨졌고 SK하이닉스는 100만 닉스가 무너졌죠.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사상 최초 코스피 6천을 돌파하며 축제 분위기였던 시장이 단 하루 만에 역대 최대 낙폭인 452포인트 급락을 기록하며 5,970일까지 주저앉은 겁니다. 외국인은 하루에 5조 원이 넘는 물량을 쏟아냈고 공포지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는데 검은 화요일이라 불리는 오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폭락의 직접적인 방아쇠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었는데 지난 2월 28일 주말 사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대규모 군사 공격을 기습적으로 단행했거든요. 이란도 미사일로 보복에 나서면서 중동 전면전 우려가 단숨에 확대됐고 3월 1일 대체 휴일로 이틀간 쉬었던 한국 증시는 다른 아시아 증시의 이틀치 하락분까지 한꺼번에 떠안게 된 겁니다. 실제로 같은 기간 일본 니케이 지수는 이틀에 걸쳐 4.37%, 홍콩 항생 지수는 3.24%, 대만 자취한 지수는 3.08% 하락했는데 코스피는 이 모든 것을 하루에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7.24%라는 충격적인 낙폭을 기록한 거죠. 이란 적신월사에 따르면 미국의 공습으로 최소 555명이 사망했고 131곳이 피격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본격적인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전쟁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번 급락의 배경에는 이미 시장이 심각하게 과열돼 있었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연초부터 2월 말까지 불과 2달 만에 48% 가까이 폭등했는데 같은 기간 미국 증시는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올해 1월 22일에 장중 5,019를 찍으며 5,000을 돌파했고 한 달 뒤인 2월 25일에 6,000을 넘었는데 이틀 뒤인 26일에는 6,100과 6,200과 6,300선까지 한꺼번에 뚫어버린 겁니다. 과열 정도를 측정하는 일간 이격도가 2월 말 종가 기준으로 115%를 넘어섰는데 이 수치는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시절과 맞먹는 수준이었고 50일 이격도 역시 과열 구간인 120%에 도달해 있었다는 점에서 시장 자체가 언제든 크게 조정받을 수 있는 화약고 같은 상태였던 거죠. 여기에 엔비디아 변수까지 겹쳤는데 2월 26일 엔비디아가 4분기 매출 660억 달러 이상이라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분기 매출 전망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서 주가가 급락했거든요. 이른바 새로운 매물이 쏟아져 나온 게 27일부터 국내 반도체주의 상승 동력을 확실하게 약화시킨 겁니다. 실제로 27일 코스피는 1% 하락한 6,244에 마감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하락 전환했는데 바로 그 직후에 주말 사이 이란 공습 소식이 터져 나온 거죠. 엔비디아 세론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시장에 전쟁이라는 초대형 악재가 정면으로 들이받은 셈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삼성전자는 이날 하루 만에 9.88% 빠지면서 19만 5,100원의 장을 마감했는데 20만 원 선이 무너진 건 올해 들어 처음이거든요. 올해 초부터 80% 넘게 올랐던 주가가 하루 만에 두 자릿수 가까운 하락을 보인 겁니다. SK하이닉스는 더 심각했는데 11.5%가 빠지면서 93만 9천 원까지 내려앉았고 지난 2월 22일 종가 기준으로 100만 원을 돌파하며 100만 닉스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게 불과 열흘 만에 무너진 거죠. 올해 들어 SK하이닉스 주가 상승률이 630%를 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만큼 차익 실현 압력도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장이 끝난 뒤 시간의 거래에서는 낙폭이 더 확대됐는데 삼성전자는 19만 원 선마저 붕괴되면서 18만 8,300원까지 밀렸다가 19만 400원까지 추가로 내려갔고 SK하이닉스도 92만 4천 원까지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의 공포가 장이 끝나고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재밌는 건 시장 전체가 빨간불이었던 건 아니라는 점인데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대부분이 급락한 와중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만은 19.83% 급등하며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거든요. 장중에는 24.85%까지 올라 149만 2천 원을 터치하기도 했고 LIG 넥스원은 29.86%, 한화시스템은 29.4%까지 치솟았는데 이건 전쟁이 방산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린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고
정유주와 해운주 역시 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 기대로 강세를 보인 겁니다. 결국 오늘 시장은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반도체에서 방산과 에너지로 자금이 이동하는 로테이션 장세의 성격이 강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하락의 중심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가 있었는데 이날 하루에만 외국인은 5조 1,737억 원어치를 팔아치웠거든요. 이건 직전 거래일인 2월 27일에 7조 812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이고 기관 투자자도 8,859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팔자에 가세했습니다.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한데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외국인은 2월 한 달 동안 무려 19조 9천억 원을 순매도했고 이건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 이탈이거든요. 특히 2월 27일에 7조 1천억 원, 2월 5일에 5조 3천억 원, 2월 6일에 3조 3천억 원을 각각 순매도하면서 1일 기준으로도 역대 5위 안에 드는 대규모 매도가 한 달 안에 3번이나 발생한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에서만 하루 3조 2,106억 원, SK하이닉스에서 1조 2,165억 원을 쏟아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2조 6,886억 원, SK하이닉스를 1조 4,922억 원어치 사들이며 필사적으로 방어에 나섰지만 외국인의 물량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후 12시 5분에는 코스피 200 선물지수가 5% 넘게 하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는데 이건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시키는 일종의 긴급 브레이크 같은 장치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대량 매도에 나선 이유를 하나씩 뜯어보면 가장 먼저 꼽히는 건 차익 실현인데 올해 들어 삼성전자 주가가 80% 넘게 올랐고 SK하이닉스는 무려 630%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수익을 확정짓고 나가려는 움직임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해외 펀드들의 리밸런싱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한국에 투자하는 해외 펀드 중 잔액이 가장 큰 아이쉐어스 MSCI 사우스 코리아 ETF의 경우 개별 종목 비중이 최대 25%로 제한돼 있거든요. 삼성전자 주가가 급등하면서 비중이 한도를 넘어서자 규정상 기계적으로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지난달 말 실제로 삼성전자 비중을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중동 전쟁으로 달러가 강세로 전환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26.4원 급등한 1,466.1원을 기록했는데 이 상승폭은 지난해 4월 미국 관세 충격 이후 약 11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이었거든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을 팔고 달러로 갈아타려는 환전 수요까지 겹치면서 매도세가 더 가속화된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달러 강세로 신흥국 주식과 통화가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란 공습 이후 헤지펀드들이 신흥시장 투자를 재고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흥국 전체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글로벌 현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코스피가 2월 한 달간 19.5%나 상승하는 동안에도 외국인은 쉬지 않고 팔았다는 점이거든요. 지수가 오르는데 외국인이 파는 게 말이 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 코스피 시가총액이 워낙 크게 불어나면서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아졌습니다. 실제로 2월 27일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인 마이너스 7조 1천억 원은 당 시가총액 대비 겨우 0.13%에 불과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매도가 누적되면서 결국 전쟁이라는 촉매를 만났을 때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고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는 AI 산업의 수익성에 대한 의문까지 더해지면서 기술적 매도와 공포 매도가 동시에 발생한 거죠. 1월 27일부터 2월 27일까지 한 달간 코스피는 26.15%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3조 3,062억 원을 순매도했는데 이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외국인의 매도를 압도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하루에만 개인은 5조 7,974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외국인의 투매에 맞섰거든요. 개장 직후부터 외국인과 개인 간 수급은 마치 줄다리기를 연상케 했는데 실시간으로 외국인이 1조 원을 팔며 개인이 1조 원을 사고 외국인이 3조 원을 팔면 개인이 3조 원을 사면서 지수를 밀어올리려는 시도가 계속됐습니다.
증권사 커뮤니티에는 이제 죽자, 내리기만 해봐라, 바로 매수해줄 테다 같은 글이 종이 올라왔는데 이건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급락을 공포가 아니라 기회로 보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언제 멈출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부른 저가 매수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개인의 5조 8천억 원 매수로도 외국인의 5조 2천억 원과 기관의 8,859억 원을 합한 약 6조 원의 매도를 막기엔 부족했고 지수는 끝내 7.24% 폭락으로 마감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의견이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먼저 단기 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증권의 김두원 연구원은 한국 증시는 중동발 지정학 충격이 생겼을 때 장 초반에 공포가 과도하게 반영되고 출구가 보이는 순간 위험 프리미엄이 빠르게 거치는 형태로 전개돼 왔다고 분석했거든요. 실제로 과거 1차에서 4차 중동 전쟁 당시 S&P 500의 수익률 변화를 보면 전쟁 직후에는 마이너스 1%로 하락했지만 일주일 뒤에는 플러스 3.1%, 한 달 뒤에는 플러스 2.5%를 기록하며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쟁과 지정학적 충격은 주식시장에 단기 하락을 주지만 대부분 1년 내에 회복하는 패턴을 보여왔거든요. 간밤 뉴욕 증시도 참고할 만한데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에 돌입한 상황에서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우존스는 0.15% 소폭 하락했지만 S&P 500은 0.04%, 나스닥은 0.36% 상승 마감했거든요. 시장이 이미 공습 가능성을 선반영했고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판단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을 틈타 기습적인 군사 행동을 단행한 이면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 CNN 방송의 공포와 탐욕 지수는 이날 기준 42로 공포구 구간이긴 하지만 지난 27일에 38에서 반등한 상태입니다. 반도체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 놀랍게도 오늘 이 폭락장 한가운데서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동시에 상향 조정했거든요.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200조에서 202조 원, SK하이닉스는 168조에서 170조 원으로 제시됐는데 전 세계적인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메모리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을 촉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네온가스 같은 반도체 필수 원재료의 공급망에 차질이 있었지만 이란 인접 지역에서 직접 조달하는 원재료는 제한적이라 메모리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고 하나증권의 김노코 연구원도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투자가 무력 충돌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고 메모리 업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기에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기구에 따르면 2026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25% 이상 성장해 약 9,75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메모리 부문은 전체 성장률을 상회하는 30%대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단기 충격과 중장기 펀더멘털 사이의 괴리가 상당히 큰 상황이거든요. 오는 5일에는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이게 반도체주의 단기 반등 여부를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JP모건은 브로드컴의 AI 매출이 9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고 시장에서는 1분기 매출 191달러와 주당 순이익 2.03달러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브로드컴이 시장 기대보다 높은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할 경우 빅테크 기업들의 맞춤형 반도체 확대와 그에 따른 HBM 등 AI 메모리 수요 증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엔비디아처럼 실적은 좋지만 전망이 기대에 못 미치면 한 차례 더 세론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6일에 발표될 마벨 테크놀로지 실적까지 합쳐서 이번 주가 AI 반도체 투자 사이클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결정적인 한 주가 될 전망이죠. 반면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무시할 수 없는데 IBK 투자증권의 변준호 연구원은 코스피가 연초 이후 48%나 폭등해 기술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유가까지 급등하고 있어 단기 투자 심리가 악화될 것이라며 교전이 확대되면 3월 초 코스피가 5,000대 중후반까지 추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원유 수급 불안이 심화되면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증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각국 중앙은행이
여행의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면서 증시의 2중 3중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원달러 환율 역시 중요한 변수인데 2026년 초 거시경제 전문가 85%가 올해 연평균 환율을 1,400원에서 1,450원 수준으로 예상했었지만 이란 사태로 인해 이 전망이 위로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환율이 계속 오르면 외국인의 매도 압력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한국 증시는 2025년 GDP 성장률이 1%에 그치는 등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 사이의 괴리가 이미 지적돼 와졌는데 여기에 전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 그동안 반도체 기대감만으로 올라왔던 주가가 현실과 마주하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코스피 공포지수인 V코스피가 62.98까지 치솟았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심장한데 이 수치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62.13 이후 가장 높은 것이거든요.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기업 실적이 훨씬 좋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확실한 성장 동력이 있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공포의 크기만큼은 팬데믹 수준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안전자산으로의 쏠림도 뚜렷한데 이날 KRX 금시장에서 국내 금 시세는 1g당 24만 9,200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4.14% 올랐고 전 세계적으로도 금 가격이 온스당 5,000달러에 근접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극에 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란 사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에 달려 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충격이 한 달 내로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 그 근거로 과거 중동 전쟁 사례와 반도체 실적의 구조적 개선을 들고 있습니다.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가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이 상향의 주인공이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점 그리고 반도체 이익의 상단을 반영하면 2026년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가 637조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증권가 일각에서는 코스피 상단을 7,500선까지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건 이란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되고 반도체 실적이 예상대로 나온다는 전제 하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오늘 하루의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당분간은 높은 변동성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고 하나증권의 김두원 연구원이 말한 것처럼 변동성 국면에서 시장은 결국 이익 가시성과 대체 불가능성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은 시장에 공포를 주지만 실적은 결국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살아있는 한 이번 조정이 끝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증권가의 중론이거든요. 다만 그 기회를 잡으려면 무리한 레버리지나 감정적 매매를 피하고 분할 매수 전략이나 현금 비중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냉정하게 시장을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